그러면 팀장님, 1부 시작 준비 되셨나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부 시작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네,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 오늘 설명드릴 거고 트벤트 대학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트벤트 대학교가 위치한 도시는 어디냐?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기차로 2시간 가면 독일 나오기 바로 전에 있는 엔스케데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엔스케데 같은 경우는 유럽의 소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인구 16만 명, 그리고 여기 대학교가 3, 4개 정도 있어서 학생 인구 3만 명 있습니다. 엔스케데는 사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저렴한 것도 굉장히 장점인데 하이라이트는 일단 암스테르담보다 집값이 50%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도시고요.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학생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팀에 뛰는 경기장도 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직관도 가능합니다. 트벤트 대학교는 일단 교육의 질이랑 학비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학교인데 세계 탑 1% 안에 드는 대학이고 네덜란드 4대 공대 중에 하나면서 베스트 공대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1,300만 원에서 한 1,400만 원 정도면 1년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트벤트 대학교 특징이 하이테크 휴먼 터치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공대랑 사회과학 과목을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대를 배우더라도 사회과학적인 요소를 넣고 뭐 경영이나 사회과학을 배우더라도 기술적인 면을 넣어서 두 가지 융합한 전공을 제공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트벤트 대학교가 프로젝트 중심을 교육을 제공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할 게 뭐가 많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팀끼리 작업을 하니까 팀워크도 올라가고 또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의 진학률도 높아졌습니다. 트벤트 대학교는 아무래도 공대나 기술 분야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막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창업도 하는데 학교에서 지원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기업가적인 정신도 가장 높은 대학교로도 뽑혔는데 1,000개 넘는 스타트업이 생기기도 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부킹닷컴입니다. 대학교는 네덜란드 유일한 캠퍼스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시설, 강의동부터 뭐 레스토랑, 스타벅스도 있고요. 기숙사까지 한 곳에 모여있는 캠퍼스형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요. 사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광장에서 학생들 날씨 좋은 날에는 샌드위치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여기 스타벅스 보이시죠? 학생들 좋아하는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또 나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네덜란드가 왜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모든 빌딩마다 이렇게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는 인상적인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나 과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335 모여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팀장님 딱 3분 맞춰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트벤트 대학교 일반 정보 3분 정보 들은 이후에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3분간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시작. 질문이 없어서 혹시나 제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 트벤트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엔스헤데 혹시 안전한가요, 지역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일단 도시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학생들이 사실 기숙사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온캠퍼스, 그러니까 교내에 있기 때문에 시내 나갈 일도 많지 않고 시내 나가도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안전한 도시다라는 말은 잘못 얘기하면 좀 심심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 경기장도 있고 시내 나가면 뭐 레스토랑도 있고 뭐 극장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즐길 거리는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는 사실 네덜란드 보통 날씨랑 비슷해서 전체 기온은 한국보다 뭐 여름에 그렇게 덥지도 않고 겨울에 춥지도 않지만 비가 조금씩 자주 오는 편입니다. 혹시 트벤트 대학교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공부하고 있나요? 트벤테 대학교가 외국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 중 하나인데 27%가 외국 학생이고 학부 같은 경우에는 20개 전공 중에 4개가 다 4개 빼고는 다 영어로 제공돼서 국제 학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혹시 자전거 학생들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못 타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전거는 네덜란드에 살 거라면 특히 최소한 4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배워도 시내랑 대학교까지 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기숙사는 혹시 학교 안에 있나요? 사실 학교 안에도 있고 이제 바깥에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를 선호를 해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제 공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기숙사에서 식사는 제공하고 있나요?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다만 학생 방 안에 주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교내에 뭐 카페나 이런 게 많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파운데이션 기간 중에 네덜란드어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일단 모든 파운데이션부터 학위 과정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100%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다만 학생들이 내가 네덜란드에서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 싶다 하면 조금 아주 기초적인 더치는 배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트벤테 대학교가 뭐 많이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뭐 트벤테 대학교 인지도나 이런 건 어떤가요? 현재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그리고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대학교고요. 네덜란드 현지에서 공대로 그리고 현재 굉장히 성장하고 투자가 많이 되는 대학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 학생은 많나요? 한국 학생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명 넘게 입학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지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3분 동안 네. 질문 답변 시간 가졌고요. 네. 자, 1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3분 브레이크 타임 가진 뒤에 2부에서는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는 네덜란드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1부 수고하셨고요. 네. 2부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2부는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 입학하는 조건이랑 이제 지원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벤트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요. 그다음 저희가 시작일이 9월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까지 영어 공부 좀 하고 9월에 파운데이션 시작해서 새 학기 약 9개월 동안 파운데이션 공부하고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공부하고 그해 8월 말에 트벤트 대학교 학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포함해서 총 학업 기간은 4년이 소요가 되고요. 졸업 파운데이션 이수를 하고 나서는 연구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석사로도 많이 가고 아니면 난 취업 먼저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면 취업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저희 딱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학력인데 영어 같은 경우는 공인 영어 시험 점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IELTS 성적을 봤는데 IELTS 총점 5.0에 쓰기 5.0, 나머지 영역 4.5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토플은 대략 총점 61점에 모든 영역 14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는 고3 때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내신 6등급 정도 평균 있어야 되고 수학 6등급까지는 공통이고 혹시 공대나 기술 분야로 지원한 학생이 있다면 과학 과목도 있어야 되고 6등급. 그리고 저희가 좋은 게 검정고시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총점 평균 80점에 수학 80점 공통으로 있어야 되고 공대 분야는 과학 과목도 80점 이상이면 입학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인데요. 일단 9월에 파운데이션 시작하는데 전년도 10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영문 성적표만 있으면 일단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영어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데 영어 없이나 아니면 졸업하지 않고 지원을 하면 조건부로 입학 허가서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졸업을 하든 영어 점수를 받든 해서 조건을 충족하면 확정 오퍼를 다시 발행을 합니다. 학생들이 확정 오퍼를 받고 내가 이 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보증금 학비의 2분의 1이고요. 보증금을 내면 그 학생은 컨펌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보증금 낸 학생들 중에 기숙사 신청할 학생들은 4월에 오픈하면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나머지 학비랑 이제 모든 조건은 7월까지 완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주증 신청은 학생이 직접 하는 게 아닌데 거주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7월 15일까지 제출을 하시고 근데 이거는 8월 1일로 내년부터 바뀔 것 같고 그 다음 9월에 출국합니다. 시간 딱 맞추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점점 1부보다 나은 2부. 그러면 3부는 좀 더 잘하시겠네요. 완벽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자, 3분 동안 Q&A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Q&A 시간 제일 먼저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먼저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트벤테 대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트벤트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국가별 조건을 확인을 해보시면 한국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파운데이션과 같이 뭔가 정규과정 1년을 하고 지원 자격이 충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안 되고 파운데이션 해야 됩니다. 그 경우. 그러면 그 말은 고등학교 2학년 끝내고 진학은? 안 됩니다. 고3까지 다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고등학교 성적이 조금 낮은데 질문이 들어왔네요. 수시 준비한다고 고3 성적이 바닥인데 고1 성적은 4등급입니다. 입학이 가능할까요? 고3 성적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학을 가겠다 하면 보통 저희 말고도 다 고3 성적을 많이 보거든요. 고3 때 조금은 내신을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고1, 2 성적이 정말 좋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심사를 하긴 하나 고3이 중요합니다. 혹시 수능 성적도 인정하나요? 저희 수능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신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IELTS가 점수가 굉장히 높다면 낮은 내신 성적을 메이크업 할 수 있을까요?
사실 IELTS는 저희가 심사 기준이라기보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로 공부를 해야 돼서 내는 거라서 그게 내신을 메이크업하지는 않습니다. 검정고시는 아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혹시 검정고시 점수가 80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70점대 후반 이러면 혹시 지원을 해볼 가치가 있을까요? 안 되죠, 뭐. 아,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조금 낮다면? 조금 낮으면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이 저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또 월등히 좋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고려를 하긴 하나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6등급 비슷해야 됩니다. 혹시 공인영어 성적으로 토익도 인정해 주시나요? 토익 인정 안 됩니다. 아, IELTS랑 토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IELTS나 토플은 당연히 최근 2년 이내 시험을 본 네, 거겠네요. 유효한 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 IELTS는 필요한가요? 지원할 때 IELTS 필요 없습니다. 지원 먼저 하면 IELTS를 조건으로 걸어서 조건부 입학 허가서를 먼저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번 2부에서는 30초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2부 네덜란드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 진학 요건하고 지원 방법 알아봤고요. 3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네덜란드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 진학하고 나서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지 그리고 1학년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3분 뒤에 또 뵙겠습니다. So what you're saying is it's not enough. Just write it off like a prescription drug. You've been fussing how we never touch, but who can bother with this kind of fussing when we've been walking this blind, frustrated, outdated. What's on your mind? Drove for this time, all on the line. Try trading me places. What would you find? When we've been walking this blind, frustrated, outdated, what's on your mind? So what you're saying is it's not enough. Just write it off like a prescription drug. 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 2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그러네요. 네. 의견이 없네요. 네. 3부에서는 트벤트 대학교 파운데이션 진학하고 나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1학년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3부 부탁드립니다. 네. 3부는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입학하고 나서 뭘 공부하는지, 진학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왜 해야 되나요? 뭐가 이점인가요? 하는데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뭐 따로 파운데이션 기관이 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학교에서 그 트벤트 대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처음부터 그렇게 커리큘럼을 다 맞춰서 만든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벤트 대학교에 선택한 전공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장 조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이란 일단 4가지 정도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전공 관련 기초 과목이랑 영어 실력 향상, 그러니까 학업적인 부분을 학생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네덜란드가 사실 한국이랑 학업 방식부터 해서 생활 방식 다 너무 다르잖아요. 처음에 막상 가면은 바로 적응하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다른데 이제 파운데이션 1년 동안 네덜란드 새로운 삶과 문화에 적응을 하고 또 대학교에서 학업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트벤트 대학교의 교육 모델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적응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파운데이션은 국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랑 학업을 하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파운데이션이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공대 쪽,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 상경 분야 이렇게 3개로 나눠지고 아무래도 트벤트 대학교가 공대로 유명하다 보니까 공학기술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인기 전공은 컴퓨터, 기계공학, 사이콜로지나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동안 뭐 공부하나요? 하는데 일단 3학기로 나눠져 있고요. 각 학기마다 영어랑 이제 어떤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학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전공이랑 관련된 기초 과목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보통 하고 이제 공대 하는 학생들은 물리하고 이런 식이고 보시면 프로젝트가 각 학기마다 있는데 트벤트 대학교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부터 프로젝트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계속 훈련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학생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 아카데믹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기 금요일에 보시면 튜토리얼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튜터 만나서 아카데믹한 거, 뭐 생활적인 거 얘기하고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암호같이 생겼는데 저게 트벤트 대학교 건물 이름이랑 호실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학생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트벤트 대학교 시설 다 이용하면서 공부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1학년 올라갈 때 조건이 어떻게 되냐? 모든 모듈 55% 맞추면 되고요. 55%는 패스입니다. 그래서 패스만 하면 1학년 본인이 선택한 전공으로 진학이 보장이 됩니다. 네, 시간 딱 맞춰주셨네요. 좀 잘한 것 같아요. 시간 정말 정확히 맞춰주셨고요. 그러면은 이번 3부 또 Q&A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저는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현지 도착해서 공부가 어려울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꼭 해주곤 해요. 팀장님은 어떻게? 사실 너무 중요하죠. 집 되게 편한 곳을 벗어나서 혼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생활도 적응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시간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본인 튜터 만나서 아카데믹적인 부분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상담할 시간이 주기적으로 주어지고요. 그게 아니어도 항상 지원팀이 상주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의를 하시면 언제든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기 1학년 진학 요건 55%가 어려운 점수인가요? 어려운 점수는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석하라고 할 때 다 하고 과제 다 제출하고 그러니까 성실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사실 55%는 패스예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년에 시작한 파운데이션 학생들은 1학년 잘 진학했나요?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전체 학생 중에 92%, 93%가 진학에 성공을 했고요. 사실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학생이 시험을 망쳤을 때 재시험을 볼 수 있나요? 재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재시험을 통해서
패스 성적 받아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덜란드 대학교가 일반적으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어렵다고 하는데 네, 맞나요? 어렵다고 하죠. 왜 유럽 대학이 입학은 쉬워도 졸업은 어렵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덜란드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는 사실 입학보다 2학년, 1학년에서 2학년 진학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트벤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덜란드 다 한 학년에 60 크레딧, 60 학점을 배우는데 트벤테는 한 학년에 이제 4개 모듈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3개를 패스를 해야 2학년으로 진학이 됩니다. 혹시 진학이 안 되면 어떡하죠? 진학이 안 되면 뭐 거기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다른 전공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기도 하고 합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이 그거잖아요. 학생들이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서도 트벤테 대학교 교육 모델에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진학을 잘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보다는 선생님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학생들을 잘 진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이지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만 따라가면 다 하고 적응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더 잘하셨는데요. 4부 난리 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3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는 트벤테 대학교 유학을 위한 비용 한번 저희가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분 있다 뵙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마지막 4부가 시작됐습니다. 4부에서는 트벤테 대학교 유학을 위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4부는 팀장님 말고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진행하다가 혹시나 궁금하거나 미흡한 거 있으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벤트 대학교 유학 비용 총 정리인데요.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파운데이션 기간 유학 비용인데요. 일단 학비는 14,000유로입니다. 이게 2021년 9월 시작 학비인가요? 9월 시작 학비입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와 캠퍼스 밖에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를 기준으로 했고요. 비용은 사실 방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 제가 조금 중간 때보다 조금 비싼 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해서 기숙사 비용은 학업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 총 6,985유로, 그리고 왕복 항공권 요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보통 학생들이 1,000유로 정도 네. 안에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고요. 비자 신청비 174유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비자 신청을 하면 트벤테 대학교 3학년 마무리 끝날 때까지 받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비자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총 22,159유로고요. 이 유로를 하나로 바꾸면 오늘 기준으로 2,923만 원입니다. 이 비용은 파운데이션을 시작하려면 어쩔 수 없이 꼭 드는 비용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혹시 트벤트 대학교 학비 14,000유로에서 장학금은 없나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 학비가 다른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처음부터 조금 더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장학금은 조금 일찍 컨펌하는 학생들이 500유로 정도 받을 수 있는 얼리버드 장학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학금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다. 그리고 개인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생들한테 도착하고 나서 용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꼭 물어보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많이 쓰는 친구는 한 달에 80만 원이라 이거를 총 계산해 보면 평균 쓰는 친구들은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 3,450만 원, 많이 쓰는 친구들은 3,780만 원 정도. 요 정도가 아마 유학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출국 전 필수 비용 제가 스케줄 안내했는데요. 21년 5월까지는 처음 내는 비용이 기숙사 보증금, 기숙사비, 첫 달 기숙사비, 그리고 기타 비용 500유로. 여기에는 뭐 이불가, 뭐 키 보증금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요게 약 2,100유로, 한화로 277만 원이고요. 1차 학비 7월 1일까지 7,000유로, 총 923만 원을 1차로 지불해야 되고요. 이게 7월 15일인데 최근에 정보가 바뀌어서 8월 1일까지 비자 신청비가 174유로, 최종 학비 7,000유로 해서 총 16,274유로, 한화로 2,146만 원을 출국 전에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생이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으로 진학을 했을 때는 다른 비용은 그대로 갔고요. 여기에서는 학비가 조금 낮아지고 비자 신청비가 빠져서 평균적으로 용돈을 쓰는 친구들은 3천만 원, 조금 용돈 많이 쓰는 친구들은 대학교 기간 동안에 1년에 한 3,333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시간을 오버했네요. 네, 네. 그러면은 요 비용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또 3분간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질문은 없는데요. 혹시 학생들 학비 송금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저희 그러니까 입학 허가서 나올 때 학교 계좌가 오퍼레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네덜란드 학교로 학비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 자취는 어려울까요? 물론 자취 가능하지만 첫 해에는 환경도 모르고 또 기숙사가 편하기도 합니다. 온캠퍼스에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첫 해에는 그래도 기숙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여쭤보는 질문이신데 그럼 용돈은 어떻게 보내줘야 되나요? 용돈은 일단 처음에는 그냥 한국 계좌로 보내면 학생들이 ATM에서 돈 뽑아 쓰는 것 같고요. 이제 한두 달 정도 후면은 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계좌를 만들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용돈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체크카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물론입니다. 혹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가끔 물어보세요. 학업 기간 중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일단 네덜란드 비자법상 학생으로 거주 허가증을 받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할 수 있고요. 이제 학업하는 기간에는 주당 16시간,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40시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파운데이션 기간에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맞죠. 네. 우리 파운데이션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생활 정리하고 생활 적응하고 1학년 때 네. 최소한 1학년도 사실 바쁘잖아요. 네네. 2학년 진학해야 되니까 조금 이후에 다 적응되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학생들이 이제 유학 갈 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물어보는 건데요. 졸업 후에 취업. 물론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취업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그 국가가 얼마나 외국인한테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비자나 이런 제도 면에서 배려를 해주는가를 보면 좋은데 일단 네덜란드에서 학업을 하면 취직이 되든 안 되든 1년은 최소한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또 취업을 하는 것 같고 저희 트벤테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대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공대나 기술은 또 전문 분야라서 취업을 하기도 이제 일반 전공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 인턴십은 소개를 해주고 있나요? 인턴십은 사실 막 학생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꽂아주고 이런 거는 없지만 학생들이 잘할 수 있게 뭐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도 해주고 CV 쓰는 것도 도와주고 합니다. 네. 13초 남았는데요. 다른 질문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 네덜란드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에 대한 방송을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정말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네, 참 재밌기도 하고 네. 떨리기도 하고 잘 마무리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방송을 다시 보는 게 약간 겁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도요. 그러면은 이거 방송 시청해 주시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